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비 부담까지 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높습니다. 네, 우리 사회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이웃들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56조 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복지 예산도 올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근심은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돈 쓸 곳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 부담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기부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내년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세수가 줄어든 탓에 지방의회가 내년도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직원들의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면 그 중간다리로 하는 역할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인데 거기에 인건비부터 사람을 쓸 수 있는 운영비를 모두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그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요.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모두 104조 9천억 원. 올해보다 13%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11조 6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약 57조 원가량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내년에는 지방세 수입마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셈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일부 복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민간 차원의 복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복지 재정 상황을 보면 공공복지의 규모가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국가복지의 역할이 충분치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영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지자체별 복지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비용 부담이 늘면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작은 영웅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인천으로 가봅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현장에 송효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단절되는 쪽방촌. 냉기가 감돌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갖가지 먹거리가 담긴 선물 상자가 이웃의 두 손에 전해집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내가 옆에서 든든해요. 저는 많이 못 도와줘요. 너무 바람도 많고 뭐다 할 건 없고. 또 다른 쪽방촌.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든 이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난방비 지원이 나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있겠어야죠. 쪽방촌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 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겨울은 더욱 가혹한 계절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이 매서운 겨울, 외로웠던 삶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 금정구에는 이웃사랑을 솔선수범하는 특별한 봉사왕이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목욕탕을 운영 중인 봉사왕 류성수 씨를 장보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홀로 어르신을 포함해 금정구의 취약계층 240여 세대에 배달될 김치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자체가 조금 열악한 지역이 되어서 혼자 계시는 분, 독거 어르신들, 또 장애인 가족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김장을 각 동으로 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한창인 부녀회 뒤에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류성수 씨입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자 비닐 가림막을 만들어 봉사원을 돕고 김치 포장 상자를 옮기는 등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랑의 집권치기, 또 여름철에 방역, 또 김장 나눔, 총 합하면 한 10가지 이상 1년 내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회비회가 새마을이 있는 한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 씨는 개인적인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은 언제나 무료인 목욕탕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휴무일에 맞춰 취약계층 어르신만 받는 특별한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와 수도요금이 오르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후 답답했을 어르신을 위해 10달 동안 이어오고 있는 작은 선물입니다. 너무 좋죠. 봄바람 기분도 좋고 꽃도 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왔어요. 류 씨의 선행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금정구 향토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류 씨는 본인 주변의 좋은 일들은 모두 봉사의 덕이라며 봉사와 나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회는 따뜻합니다. 저소득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어머님, 아버님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봉사를 하면은 봉사하는 사람이 먼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류성수 씨. 힘 닿는 데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할 것이란 그의 다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강원자치도 춘천에는 8년째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면서 서로의 안부도 묻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밥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식사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춘천 소양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하늘이 차려준 밥상.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어르신에게 대접할 밥과 반찬이 차려집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 지역 어르신 80명이 급식소를 찾아 허기를 달랩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항상 맛있게 맹글어요. 음식을 맛있게 맹글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에 점심 식사하러 와서 즐겁게 밥을 먹어서 더 반갑고 아주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매일 4-5명씩 봉사자들이 나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부부터 학교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편안하게 와서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뿌듯하죠. 저희 어머니도 94세예요. 그래서 와보면 어르신들이 남일 같지 않고 저희 부모님 같아요. 무료급식소 하늘이 차려준 밥상은 지난 2016년 이후 벌써 8년째 어르신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연탄을 지원하는 춘천 연탄은행이 급식소를 함께 운영 중인데 식사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웃음을 나누는 공동체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리커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도 맺고
이게 저희가 세운 목적이에요. 운영을 맡고 있는 정 대표의 최근 고민은 나날이 오르는 밥상 물가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에 버거울 때가 많지만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지역사회가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춘천 시민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요. 쌀 떨어질 때 되면 우리 후원자분들이 쌀 갖고 오고. 춘천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차리는 밥 한 끼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부도 부쩍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 상인이 자신이 만든 반찬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남 고성의 한 전통시장. 5일장이 서는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 노점에서 반찬을 팔고 있는 송숙경 씨입니다. 송 씨는 지난달 15일 인근 면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40만 원 상당의 반찬 세트를 기부했습니다. 자신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엄마의 손맛을 듬뿍 담은 반찬을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드시잖아요. 근데 뭐 저희도 부유한 가정은 아니지만은 저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반찬을 나눠 먹고 싶어서 기부를 하게 됐어요. 송 씨의 가족은 모두 5명. 결혼한 큰딸을 빼고 4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병원에서 생활하는 아픈 딸이 있어 정작 자신도 차상위 계층입니다. 송 씨는 자신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기부를 마음먹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부를 막 시작한 단계지만 송 씨는 여유가 되면 기부양과 횟수를 점점 늘릴 예정입니다. 또 자신의 작은 나눔이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조금씩 나누는 게 굉장히 기쁨이 되거든요. 원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오랜 경기 침체로 유난히 더 춥게만 느껴지는 요즘.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는 작은 온정이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경남의 기부천사 송숙경 씨 고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영웅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이번에는 경북 봉화로 가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죠. 경북 봉화군의 부녀회원 2명에서 시작한 죽 나눔 활동이 이제는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솥에 각종 채소와 영양 가득한 문어까지 듬뿍 넣어 죽을 끓입니다. 3년째 매주 한 번씩은 꼭 모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나누는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봉화의 죽순이들입니다. 많은 요리 중에 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어르신들이 소화 기능도 약하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치아도 대부분 안 좋으시니까 아주 적합한 음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죽으로 하게 됐고요. 지난 2021년 척곡일리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 나눔은 현재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단체 활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만 총 650가구에 각각 4번씩 방문했는데 든든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찾아와 말동무까지 돼주는 이들이 어르신들은 너무나 고맙기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좋아요. 왜냐하면 마른 죽이라 그래도 저걸 가정에서는 잘 못 써먹는 죽이라요. 맛도 있을 뿐더러 정성을 들여 해줘가지고 고맙기가 말할 수 없어요. 봉사자들이 직접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주변 마을로도 알려져 지금은 법전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은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 디자인 과제에 참여했고 활동 과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개선한 결과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전면만 하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가 10개면이에요. 10개면에 확대되도록 그게 처음의 목표이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다면 죽센터도 짓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죽 한 그릇의 나눔이 지역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선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중에는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이나 조선업, 그리고 농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온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열악한 숙소 환경 때문에 추위와 싸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속행 씨가 머물던 곳으로 당시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올해 3월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또 한 명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장에서 10년째 일해온 노동자는 돼지 배설물의 악취와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하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속행 씨 사망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달라진 점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로 같은 거 다 없어요. 멀어요. 이거 화장실. 네. 거기 가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방에 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5도면 거기서 샤워실에서 방에까지 올 때 사람 얼어올 수도 있어요. 석행씨 사망 다음에 띵도 이거 많아요. 이주 노동자들은 문제 해결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고용 허가제를 꼽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주 노동자들은 숙소 개선 요청 등 사업주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만족해도 그거 안 해줘요. 사장님 사인해 주세요. 나 다른 공장에 갈 거예요. 근데 사장님 사인 안 해줘요. 사인 안 하면은 다른 데 갈 수 못해요. 공장 체인지 못해요. 나라에서 올 수 못해요. 사장 사인 필요해요. 고용노동부는 속행 씨 사망 사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노동부의 이 같은 규칙이 일정 부분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자체에 축조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가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데다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도 적극적이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근본적 원인인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듭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데 이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의 바람은 단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 소중한 이웃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사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헬로티비 뉴스에서 더 많이 전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